네, 음.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강 작가. 오늘은 외로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외로움? 강 작가는 어때?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혼자 있다 보면은 좀 음. 외롭다 이런 느낌이 느낌이 좀 들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그런데 그 혼자 있는 거하고 외로운 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긴 해. 혼자 있다라는 것은 그냥 혼자 있는 상태, 고독을 우리가 혼자 있음이라 그러고, 그 고독에 대한, 혼자 있음에 대한 약간 부정적 감정이 우리가 말하는 외로움이야. 근데 그 부정적 감정의 밑바탕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 항상.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나는 관계적으로 결핍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런 능력이 좀 모자란 사람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외로움이야. 그 결핍감이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을 만들거든. 어떤 두려움이냐? 누군가한테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나는 관계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생각과 동반된 두려움, 남한테 아니면 누군가한테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 그게 외로움으로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군가와 같이 있다고, 아니면 혼자 있다고, 뭐 외로움을 느끼고 안 느끼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도 해. 그래서 혼자 있다라는 그 고독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태일 뿐이야. 그 상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외로움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해. 나는 혼자 살잖아. 항상 고독하잖아. 그치? 항상 고독한데 별로 외로움을 안 느껴. 왜냐하면 나는 내 내면이 약간 어떤 감사라든지 풍요로 많이 채워져 있거든. 그래서 나는 하영이에 대한 감사가 커. 그러다 보면 하영이를 감사하게 되고 하영이를 사랑하면 별로 외롭지가 않아.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에 책도 많이 읽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 나를 조금 관찰해 보기도 하고, 명상도 하면서 오히려 그 시간을 좀 즐기는 편이지. 그래서 뭐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사실 사람이 외로우면 더 힘든 거거든. 내 주변에 결혼 생활하는 친구들 많은데 그 친구들 보면 와이프랑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아. 그 혼자 있을 때 외로운 게 아니라 같이 있는 누군가가 싫으면 외로움을 우리가 느끼거든. 근데 사실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같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은 나거든. 나. 결국에는 내가 싫으면 외로움을 느끼게 돼. 내가 싫은 마음, 그 싫은 마음을 상대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투영시키는 거야. 근데 사실 그 자세한 본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 나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상대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고, 그 상대를 싫어하는 마음을 통해서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 나는 고독하더라도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해.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야 되거든. 근데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지 않게 되면 자신을 별로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점점점 스스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줄어들게 돼. 그게 외로움의 시작이라고 봐. 그러면은 외로운 거랑 심심한 거랑 음. 저는 심심하면 또 외롭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음. 좀 그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심심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권태로움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우리 삶이라는 게 어떤 고통과 권태를 오가는 시계추라는 말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매일 부부싸움을 해. 그 부부싸움 한 시간이 너무나 괴로운 거야.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 부부의 소원은 부부싸움 하지 않는 부부생활, 그게 소원이었단 말이야. 근데 어떤 기회로 극적으로 화해를 해서 이 부부에게는 그 이후로 부부싸움이 전혀 생기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잖아. 근데 그 고통이 없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우리는 뭘 느끼냐면 지루함을 느껴. 지루함을 느끼다 보면 심심해진단 말이야. 그 심심해지는 게 바로 권태로움이야. 그래서 외로운 거하고 좀 권태로움은 좀 다른 느낌이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심심하다는 거는 자신이 편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심심함이야. 인간이 사실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는 굉장히 편안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이야. 이 편안한 존재의 상태가 싫은 거야. 그래서 스스로를 편안하지 않은 상태로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긴다. 그게 고통으로의 욕망인 거야. 그래서 심심할 때는 고통스러워지고 싶어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다시 고요해지고 싶어하고, 그 고요가 넘어가게 되면 권태로워지고 심심해지고, 그래서 고통과 권태로 인간은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 거군. 사실 상실감에 외로움이 되게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니께서 떠나실 때는 좀 어떠셨는지, 그걸 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 이겨내는 거는 어렵고 사실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실감이라는 건 뭐냐면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이 극대화된 거야. 쉽게 말해서 나는 그 부모님과의 엄마의 관계가 있었잖아. 그 관계가 이제 없어지잖아. 그 관계가 없어지는 게 나의 어떤 그 관계적 결핍감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일이 되었거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마음속 결핍감 같은 것들은 서서히 다른 어떤 풍요로움으로 채울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엄마가 떠나간 거에 대해서는 되게 슬프지만은 그 엄마가 나를 멀리 떠나갔다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내 주변에 맴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우리 몸이라는 게 이제 원자라든지 전자라든지 원자 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이 죽는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항상 이 세상에 퍼져 있거든. 그 퍼져 있던 것들이 합쳐지게 되면 사람이 되는 거고, 이게 퍼지게 되면 어떤 의식의 그런 그 양자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항상 내 주변에 있다 생각하니까 그런 상실감이 조금씩 줄어들었던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좀 바꾸기 시작했어. 이렇게 술자리라든지 모임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단체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내면이 결핍으로 채워져서 그래. 나는 결핍된 사람이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정의가 있거든. 나는 어떤 관계적으로 결핍된 사람이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규정, 그 정의가 여러 어떤 삶의 다양한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경우나 어떤 처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야. 그 상황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 속에 있는 상황일 수가 있고, 뭐 와이프와 있을 때도 있고, 뭐 친구와 있을 때도 있고, 뭐 사회생활 할 때도 있고, 내 혼자 있을 때도 있고, 다양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내면의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그 내면이 결핍으로 채워져 있으면 사람이 많든 적든 그것과 무관하게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군중 속에 있는데 좀 외로움을 느낀다? 그러면 그럴 때는 자신의 한 마음을 한번 들여다 봐야 돼. 내 마음이 뭘로 채워져 있는지, 혹시 내 마음 속에 어떤 상처받은 과거의 기억들, 그 기억들이 치유되지 않고 어떤 흔적으로 남아 있을 때, 그 상처받은 사춘기 소녀, 사춘기 소년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야. 과거에 분명히 어떤 외로움 때문에 상처를 받은 그런 기억이 있거든. 그 기억이 치유가 되지 않았던 거야.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주고 보듬어 주는 게, 그게 우리의 어떤 마음 정화라는 거고, 그게 마음 공부라는 거야. 그게 명상이고 수행이고 사유인 거야. 외로움이라는 게 남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거야. 그래서 자기 사랑의 시작은 뭐냐면 내 내면이 무엇으로 차 있는지,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무슨 색깔로 채색되어 있고, 어떻게 물들어 있는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는 게 시작이야. 외로움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면은 좀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자기 사랑을 해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상처받고 치유되지 않은 그 기억들, 그게 의인화되어서 나타나는 게 내면 아이라 그러는데, 내 안에 있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한번 그 애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너가 이렇구나 라고 알아차려주고, 그 친구를 정말 사랑과 자비로 보듬어 줘야 돼. 그 상처받은 아이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는 게 필요해. 그게 자기만의 고독 속에 살 수 있는
명상이고 수행이야.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방 안에서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 있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 파스칼이 한 이야기인데 나는 그 말에 정말 동의를 해. 사람이 행복이 지르면 정말 고독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 안에 있는 그 내면 아이를 사랑으로서 보듬어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 그 안에는 반드시 나는 외로운 사람이에요 라고 울고 있는 아이가 있거든. 그 아이를 반드시 안아줘야 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내가 책에 많이 썼거든. 그래서 책에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사이코패스 직장 상사와 잘 지내는 법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어. 거기에도 쓴 내용인데 내가 남과 맺는 관계라는 것은 사실 내가 나와 맺는 관계의 표현인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쓴 책의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네. 이번에 리커버 에디션 나왔다고 맞아. 소식을 들었는데 한번 이번에 보여주시죠. 이렇게 나왔어. 어. 한정판으로 해가지고 나는 읽어주세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라는 책을 새로운 커버로 해서 나왔거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 나는 뭐 내 책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책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물건이자 가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책이 좋으면 책을 꼭 두 권을 사. 한 권은 나를 위해서, 한 권은 남을 위해서, 한 권은 소유하기 위해서고, 한 권은 선물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행복이라는 걸 느낄 때 뭔가를 소유할 때보다 뭔가 선물을 줄 때 더 크게 느끼게 돼 있어. 왜냐하면 소유는 행복의 조건이고 선물이라는 경험은 행복의 본질이거든. 그래서 뭔가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충족감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선물을 해서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은 행복의 본질이거든. 그거는 행복 그 자체가 되는 거야. 그거는 획득이 아닌 그것이 되는 것, doing이 아닌 being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 소유보다 오래 가는 거야. 왜냐? 행복을 그 자체가 되면 우리는 만족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충족감보다 만족감의 그 강도라든지 지속 기간이 더 긴 거야. 그래서 책을 한번 선물해 주는 그런 경험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